야, 네 꼴 좀 봐라. 화장도 안 하고 퍼져가지고. 내 아들이 오죽하면 밖으로 돌겠니? 다 네 엿보다. 이게 제 돈으로 산 집에서 호의호식하던 시어머니가 뱉은 소리입니다. 남편 놈은 한술 더 떠 저보고 유통기한 지난 우유라며 상간녀랑 호텔을 드나들더군요. 그 못난 며느리가 오늘 아주 제대로 사고 쳤습니다. 제 돈으로 강남 아파트 오늘 아침에 헐값에 팔아치웠거든요. 며느리 등쳐먹다 길바닥에 나앉아 피눈물 흘리는 배신자들의 비참한 최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눈부시게 화려합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 불빛 중 하나는 제 차지였죠. 대기업 기획팀에서 김 팀장으로 불리며 회의실을 호령하던 시절 저는 참 뜨겁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린 건 수십억짜리 기획안이 아니라 눅눅한 행주와 남편의 셔츠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1년이 다 되어가고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커리어를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온 지는 어느덧 9개월째네요. 오늘은 저희 부부의 결혼 1주년을 딱 일주일 앞둔 날입니다. 남편 진우는 워낙 바쁜 사람이라 아마 기념일 당일에는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하기 힘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뒤에 있을 진짜 1주년을 위해 혼자서 예행 연습이라도 하듯 정성껏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완벽한 기념일을 위해 미리 요리도 해보고 분위기도 맞춰보고 싶었거든요. 진우는 제 손을 잡고 매일같이 속삭였었죠. 지훈아, 이제 험한 세상이랑 싸우지 마. 밖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집에서 우리만의 성을 지켜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 달콤한 약속을 믿고 사표를 던진 게 결혼 3개월 차의 일이었습니다. 기획팀 에이스로 불리던 시절의 예리함은 살림이라는 익숙한 굴레 속에 조금씩 무뎌져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좋아하던 안심 스테이크를 구워 올리고 빈티지 와인도 한 병 땄습니다. 은은한 촛불이 일렁이고 집안 가득 향긋한 음식 냄새가 번졌죠. 넥타이를 메어주던 손으로 정성껏 차린 식탁을 보며 저는 잠시나마 제가 선택한 이 전업주부라는 삶이 나쁘지 않다고 자위했습니다. 진우가 언제 오려나? 시계는 벌써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연락 한 통 없네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안방 옆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요즘 들어 부쩍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야근이 잦아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서재 문을 걸어 잠그고 무언가에 열중하곤 했죠. 저는 그게 다 우리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훈장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서재 책상을 훑어보던 중이었습니다. 책상 가장 깊숙한 서랍, 평소엔 잘 열지 않던 그곳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죠.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정리에 철두철미한 진우답지 않은 실수였습니다. 무심코 서랍을 닫으려던 제 손끝에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 보는 검은색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진우의 번호는 분명 하나인데 왜 이 깊숙한 곳에 또 다른 전화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나타난 비밀번호 입력창 0000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기념일 역시 아니었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사표를 던졌던 그날의 날짜를 눌러보았습니다. 딸깍. 거짓말처럼 잠금이 풀렸습니다. 제가 제 날개를 스스로 꺾고 그의 성 안으로 들어온 그 치욕적인 날이 이 은밀한 기계의 열쇠였다니요. 화면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알람 소리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메시지 앱 가장 상단에는 민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민이. 제가 퇴사하기 직전 진우의 부서로 들어왔던 그 앳된 신입사원입니다. 그곳에는 오늘 낮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 다음 주가 와이프랑 1주년이라면서요? 그날도 나랑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1주년은 무슨, 그냥 날짜가 그런 거지. 걔는 집에서 곰처럼 음식이나 하고 있을 거야. 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미안하네 집에서 바보같이 기다릴 텐데. 기다리라고 해. 요즘은 얼굴만 봐도 숨이 막혀. 화장도 안 하고 퍼져 있는 꼴이 꼭 유통기한 지난 우유 같거든. 너처럼 상큼한 애 보다가 집에 들어가면 거긴 지옥이야. 유통기한 지난 우유. 그 문장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사표를 던졌는데 누구 때문에 이 답답한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 종일 불 앞에서 씨름했는데 남편은 저를 지옥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열자 더 참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집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던 그 시간에 진우는 미니와 함께 교회의 예쁜 카페에서 이름 모를 호텔의 침대 위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제 명의의 아파트, 제 돈으로 산 고급 가구들, 제가 꾸민 이 완벽한 거실, 이 모든 공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기획팀에서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던 제 본능이 이 참혹한 슬픔을 뚫고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식탁 위에 정성껏 차려진 스테이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촛불은 어느새 바닥을 드러내며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죠. 저는 차분하게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대화 내용 하나하나를 제 폰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 장, 이모티콘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도둑질한 자들에게 보내는 제 최후의 기획서가 될 자료들이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미안해. 오늘 갑자기 회의가 길어져서. 불은 왜 다 꺼놨어?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예전 같으면 달려가 그의 코트를 받아주며 수고했다고 말했겠지만 지금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을 켜는 진우의 얼굴엔 가벼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셔츠 깃에서는 제가 모르는 상큼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아까 사진 속 미니가 뿌리고 있던 바로 그 향수 냄새였죠. 어머, 스테이크 다 차려놨네? 우리 마누라 고생했네. 미안해서 어쩌지? 나 회사에서 대충 먹고 왔는데. 진우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식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빤히 쳐다보며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의 의미를 남편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왜 그렇게 웃어? 그의 물음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죠. 아니, 그냥 오늘이 정말 특별한 날이구나 싶어서 당신 말대로 정말 잊지 못할 1주년 준비가 될 것 같네. 제 말에 진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손길이 닿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제 성 안에서 저를 무시하고 짓밟은 데가
그건 당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처절한 몰락이 될 겁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와인 잔을 비웠습니다. 씁쓸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죠. 이제 시작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정교하고 차가운 프로젝트가 당신들이 유통기한 지난 우유라고 비웃던 이 여자가 사실은 당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입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이 푸릿하게 밝아오는 걸 지켜보았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진우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출근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기야, 어제 너무 피곤했나 봐. 음식 차려준 것도 못 먹고 잤네. 미안해. 오늘 저녁엔 맛있는 거 사올게. 그 입술이 닿은 자리가 소름 끼치게 불쾌했지만 저는 그저 생긋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응, 조심해서 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얼굴에서 미소는 증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슬퍼할 시간도 아까워요. 저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허옇게 기름이 굳어버린 안심 스테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제가 쏟았던 정성은 이미 쓰레기에 불과했죠. 저는 주저없이 그 비싼 고기 덩어리들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대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전 팀장 김지훈. 제 몸속에는 아직 기획팀 에이스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지만 더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했죠.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상대를 완벽하게 매장할 수 있는 팩트의 나열말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전 직장 사수이자 제 인생의 멘토인 수진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수진 언니가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 지훈아. 웬일이니? 이 시간에? 언니의 반가운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컥 목이 메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바빠? 나 물어볼 게 좀 있어서.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언니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진우, 회사에서 요즘 어때? 신입사원 민이라는 애랑. 무슨 소문 없어?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제 심장을 조여왔죠. 한참 뒤에야 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사실 너 퇴사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진우 씨 좀 이상했어. 너한테 말해줄까 말까 수천 번 고민했는데 네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언니의 말에 따르면 진우는 제가 회사를 떠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본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둘이 대놓고 붙어 다니진 않아. 진우 씨가 워낙 영악하잖아. 그런데 점심시간마다 교묘하게 시간을 맞춰서 사라지고 민이 그 애는 진우 씨가 회의에 들어가면 꼭 간처를 서성이더가고 결정적으로 지난달 회식날 둘이 같은 택시 타고 가는 걸 본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손이 떨려 노트북 자판을 제대로 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수진 언니를 통해 연결된 다른 동료들의 제보는 더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진우와 함께 갔던 우리만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하나하나 읊어주었습니다. 지훈아, 지난주 토요일에 너희 집 근처 브런치 카페 있지? 거기 진우 씨 있는 거 봤다는 애가 있어. 당연히 너랑 있는 줄 알았는데 사진 보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네가 아니더라고. 민이 그 애였어. 그 카페. 진우가 저에게 프로포즈한 다음 날 우리가 함께 첫 아침을 먹으며 평생 사랑하자고 맹세했던 곳입니다. 그 신성한 기억의 장소에
그 더러운 발들을 들였다니요. 제보가 이어질수록 제 추억들은 하나씩 오염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한강공원의 벤치, 제가 제일 좋아하던 성수동의 작은 와인바까지. 진우는 제가 준 사랑의 지도를 따라 미니를 데리고 다니며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고마워 언니.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죠.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차갑고 날카로운 살기에 가까운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폴더 이름은 쓰레기 분리수거. 기획안을 짜는 건 제 전공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배신자들의 완벽한 사회적, 경제적 말살. 저는 동료들이 보내준 목격담과 사진들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야근이라고 거짓말했던 날 시댁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비웠던 주말. 모든 퍼즐 조각이 민이라는 이름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저를 유통기한 지난 우유라고 했죠. 집을 지옥이라 불렀고요.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사실 하나를 잊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의 주인은 나고 그가 누리는 모든 안락함은 내 희생과 자산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요. 진우야, 넌 네가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보였나 봐. 저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슬픔은 이미 증발한 지 오래였습니다. 남은 건 오직 정교한 계산뿐이었죠. 진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의 번듯한 커리어와 남들의 시선, 그리고 그가 당연하게 누려온 이 집의 평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빼앗아 줄 생각입니다. 제 머릿속 기획안은 이제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이토록 뻔뻔할 수 있는 건 그 뒤에서 저를 애 낳는 기계나 돈 줄 정도로 여기는 시어머니의 든든한 가스라이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내일은 시댁에 가는 날입니다. 1주년을 앞두고 어머님께 인사를 드려야 한다며 진우가 꼭 같이 가자고 했었죠. 아마 거기서 또 저를 깎아내리며 자기 아들 길을 살려주려 하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대가 되네요. 어머님이 제게 어떤 비수를 꽂으실지, 그리고 제가 그 비수를 어떻게 다시 돌려드리게 될지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빛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흐릿하게 풀려있던 전업주부의 눈이 아니라 목표물을 포착한 포식자의 눈이었죠. 진우야, 일주일 뒤에 보자. 네가 맞이할 1주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장례식이 될 거야. 저는 거실 전등을 모두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제 모습이 유리창에 비쳤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돕는 목격자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진 이 차가운 기획서가 당신들의 목을 조여갈 겁니다. 기대해도 좋아, 여보. 당신이 만든 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곧 알게 해줄 테니까. 일요일 오후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진우는 옆자리에 앉은 제 눈치만 살피며 연신 헛기침을 해댔죠. 어제 제가 지었던 그 기묘한 미소가 내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우라는 남자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불리한 상황에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상대가 지쳐서 화를 내면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말입니다.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소파에 위풍당당하게 앉아 계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텔레비전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죠. 어머님, 저 왔어요. 제 인사에도 어머님은 그저 코웃음을 한번 치실 뿐이었습니다. 그래, 왔니? 요즘은 집에서 노는 애가 얼굴 보기가 참 힘들다. 그 독가시 돋친 첫마디에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돌았을 텐데 신기하게도 오늘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거실에 앉아 있는 노파가 오늘따라 참 가엾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갈비찜이며 전이며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허겁지겁 고기를 집어 먹으며 어머님과 시시콜콜한 회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화기애애한 풍경 속에서 저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놓으며 진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자기야, 요즘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주말에도 출근할 만큼? 제 느닷없는 질문에 진우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억지 웃음을 지었죠.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라 좀 바쁘네. 당신도 알잖아. 이번에 나 승진 대상인 거. 그래.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회사 근처가 아니라 교회 아울렛에서 당신을 봤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것도 아주 상큼한 여자랑 같이 말이야. 식탁 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옆에서 밥을 먹던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진우는 이내 정신을 차린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듣고 와서 이래? 너 정말 예민하다. 집에서 살림만 하더니 의부중이라도 생긴 거야?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모습에 실소가 터져 나오려는 찰나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애미야, 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니? 어디서 감히 신성한 밥상머리에서 남편을 잡아?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도 좀 만날 수 있고 바람 좀 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사사건건 감시하고 의심해? 어머님,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에요. 진우가 다른 여자랑.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의 고함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닥치지 못해. 네가 오죽 못났으면 남편이 밖으로 돌겠니?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서슬 퍼런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비수 같은 독설을 쏟아내기 시작하셨죠. 네 꼴 좀 봐라.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퍼져 있는데 어떤 남자가 너 같은 여자를 보고 싶어 하겠어? 남편 한눈 팔게 만든 건 다 내 엿보고 내 죄야. 여자가 똑똑하게 굴어야 남자가 집에 붙어 있는 법인데 너처럼 미련하게 살림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남편 들들 볶기만 하니 애가 질려서 나가는 거 아니냐? 네 꼴 좀 봐라. 내 죄다. 내 엿보다. 그 단어들이 제 가슴에 박혀 피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 아픈 건 같은 여자로서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이잔인한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제가 죽을 죄라도 지은 것처럼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진우는 그 뒤에서 비겁하게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고요.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죠. 아주 맑고 차가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저 아들의 비위를 맞추고 시댁에 돈 줄 노릇이나 하는 소모품이었구나.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비웃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굴복의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미련을 버린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소름 끼치도록 투명한 미소였죠. 제 돌발적인 웃음에 시어머니의 말이 딱 멈췄습니다. 너 지금 왜 웃니? 시애미가 말을 하는데 어디서 실없이 웃어? 어머님 말씀 다 하셨어요? 제 탓이라고요? 제가 못나서 진우가 밖으로 도는 거라고 하셨죠? 제 목소리는 평온하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진우는 제 눈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어머님은 제 기세에 눌린 듯 주춤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으셨죠. 그래, 다 내 탓이다. 그러니까 당장 진우한테 사과하고 앞으로 죽은 듯이 살림이나 해. 네,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다 제 탓이네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베풀고 너무 많은 걸 참아줬던 게 제 잘못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진우를 향해 나지막하게 뱉었습니다. 이봐 당신 밥 맛있게 먹어. 네가 먹는 그 고기, 그 밥, 이 집의 공기 하나하나까지 다 내 덕이라는 것 잊지 마. 일주일 뒤에 네가 좋아하는 그 특별한 날에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지훈아, 너 어디가? 야, 김지훈. 진우가 등 뒤에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분이 삭지 않은 듯 저런 배은망덕한 것. 어디서 어른 앞에서 등을 보여. 라며 소리를 질러댔죠.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이제 저와 상관없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밤바람이 무척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바람에 금세 말라버렸죠. 시어머니의 독설은 제게 상처를 남긴 게 아니라 오히려 제 복수의 칼날을 더욱 단단하게 벼려주었습니다. 내 탓이라고요? 맞아요. 이제 정말 제 탓으로 돌려드릴게요. 시댁 식구들이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는 것, 진우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그 모든 게 다 제 기획에서 시작된 제 탓이 될 겁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시댁 건물이 오늘따라 참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저 견고해 보이는 기와 아래에서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인간들, 그들이 누리던 모든 안락함이 제 손끝 하나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곧 결혼 1주년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준비한 가장 화려하고 처절한 이별식이 거행될 날이기도 하죠. 어머님 기대하세요. 제가 얼마나 못난 며느리인지, 제 탓에 당신들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두운 도로 위로 차가 미끄러져 나갔고 제 가슴 속에는 이제 뜨거운 복수의 열기 대신 차가운 집행의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전쟁의 서막은 끝났습니다. 다음 차례는 제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낼 시간입니다. 시댁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을 감도는 정적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동안은 이 정적이 평화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이건 평화가 아니라 저를 서서히 말려 죽이던 침묵이었다는 거요. 진우는 뒤따라 들어오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지훈아, 너 아까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태도야? 어머니가 좀 심한 말씀하셨어도 너 생각해서 하신 소린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곧장 제 서재로 향했죠. 등 뒤에서 야, 김지훈, 너 진짜 사람 질리게 한다. 라고 소리치는 진우의 외침이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내뱉는 질린다는 말, 이제는 타격감조차 없거든요. 오히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가야 할 길이 더 선명해졌을 뿐입니다. 서재 책상 밑 깊숙이 숨겨진 금고의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진우는 제가 이곳에 비상금이나 몇 푼 모아둔 줄 알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제가 퇴사할 때 받은 퇴직금조차 생활비로 다 썼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겠죠. 하지만 진우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미래를 남의 손에 맡겨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금고 안에서 낡은 가죽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시크릿 리스트이자 지난 10년의 치열한 기록이 담긴 장부였죠. 대기업 신입사원 시절부터 저는 남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동기들이 첫 월급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저는 강남의 노후된 빌라 지도를 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까먹으며 경매 강의를 들었고 주말이면 임장을 다니느라 구두 밑창이 닳도록 걸었습니다. 전 팀장 김지윤의 저력은 단순히 회사 업무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을 알았고 숫자가 주는 힘을 믿었습니다. 소액 갭 투자로 시작해 상가 임대료로 몸집을 불리고 다시 그 자본으로 유망한 지역의 아파트를 사들였죠. 진우와 결혼할 때 제가 전업주부를 수락했던 건 그가 벌어다주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 자산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임대 수익만으로도 그의 연봉 몇 배는 가뿐히 벌어들이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그를 사랑했기에 그가 원하는 조신한 아내의 역할을 한 번쯤 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파일을 넘기다 멈춘 페이지. 거기에는 현재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차가운 서류의 질감을 느껴보았습니다. 붉은색 관인이 찍힌 이 종이 한 장이 가진 무게를 시어머니는 상상이나 하실까요? 아들이 대기업 다니며 떵떵거리니 그 아파트도 당연히 아들의 능력으로 해준 줄 알고 계시겠죠. 아들이 며느리에게 큰 소리치며 살고 있으니 그 집의 주인도 당연히 아들일 거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쩌죠, 어머님. 이 집 3년 전 제가 경매로 낙찰받아 제 이름 석자를 당당히 박아넣은 제 개인 자산입니다. 결혼하면서 시부모님 노후가 걱정된다는 진우의 눈물 섞인 부탁에 제가 제 돈 들여 인테리어까지 싹 해서 내어드린 안식처였죠. 애미야, 내 꼴이 그 모양이니 남편이 밖으로 돌질하며 저를 난도질하던 그 입술이 사실은 제 자비 위에서 춤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머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서류를 만지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은 이 서류들이 제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의 부모님을 대접하는 며느리의 도리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독설과 진우의 배신을 겪고 난 지금 이 종이 뭉치는 더 이상 배려의 징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들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진우야, 넌 네가 이 집의 주인인 줄 알았지? 네가 나를 먹여 살린다고 착각하며 유세를 떨었지? 저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제 서류 확인은 끝났습니다. 제 성 안으로 침입한 기생충들을 몰아낼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다는 뜻이죠. 저는 서랍을 열어 커다란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옷장을 열었죠. 진우가 사준 옷은 단 한 벌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진우가 제게 사준 건 거의 없었네요. 제가 제 돈으로 산 고급 정장들, 명품 코트들, 그리고 회사 생활의 훈장 같은 상패들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가방에 담았습니다. 가방이 하나씩 채워질수록 이 집에 남아있던 제 흔적들이 지워져 갔습니다. 진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시위하듯 앉아 있었지만 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침대, 우리가 함께 골랐던 소파, 그리고 어제 그가 지옥이라 불렀던 우주방까지.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상관없는 풍경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우리의 웨딩 사진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에 저는 참 바보 같더군요. 저는 사진 틀에서 제 모습만 오려낼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굳이 흔적을 남겨서 무엇하겠어요. 나 좀 나갔다 올 거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거실을 향해 말했습니다. 진우는 돌아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꾸하더군요. 어딜 가는데? 밤늦게 여자 혼자 위험하게. 적당히 하고 들어와. 그는 제가 친정에 나가서 울다 올 줄 아나 봅니다. 아니면 호텔에 가서 카드나 긁으며 시위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불쌍한 진우. 당신은 방금 당신 인생의 마지막 안전장치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야. 걱정 마. 이제 내 물건만 남기고 다 치울 때가 됐네.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상큼한 세상으로 보내줄 테니까. 문을 닫고 나오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어제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가방 2개에 담긴 건 제 짐이었지만 제 가슴 속에 담긴 건 당신들의 파멸을 예고하는 완벽한 리스트였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직접 마련한 또 다른 아파트로 향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전쟁의 버튼을 누를 거예요. 1억 정도는 우스워질 만큼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속도로 모든 걸 끝내버릴 생각입니다. 잠자던 제 자본이 깨어나는 순간 당신들이 누리던 그 안락한 꿈은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게 될 테니까요. 기대해도 좋아, 진우야. 이제 시작이야. 짐을 싸서 집을 나온 뒤 제가 향한 곳은 결혼 전 미리 마련해 두었던 제 소유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진우는 존재조차 모르는 저만의 요새죠. 먼지 하나 없이 정갈한 이곳에 앉아 노트북을 켜니 비로소 제가 돌아와야 할 곳에 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던 김지우는 이제 없습니다. 다시 데이터와 숫자로 세상을 읽는 기획자 김지윤으로 복귀할 시간이었죠.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황금 부동산 박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제가 반포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을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이 바닥의 베테랑이십니다. 제 자산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조력자이기도 하시죠. 어머, 김 팀장님,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요?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박 사장님의 활기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사장님. 잘 지냈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반포주공 아파트 말이에요. 그거 오늘 바로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박 사장님의 목소리가 단번에 진지해졌습니다. 반포? 거길 왜요? 거긴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를 텐데. 급전 필요해요? 아니요, 사장님. 돈이 급한 게 아니라 속도가 급해서요. 지금 시세가 25억 정도 하죠? 1억 낮춰서 24억에 올릴게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억이나요? 미쳤네, 김 팀장님. 거긴 내놓기만 하면 줄 서는 곳인데 1억이나 낮추겠다고? 사장님의 경악 섞인 목소리에도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네, 1억 낮출게요. 대신 오늘 안에 당장 계약금 입금하고 잔금까지 한 달 안에 치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무엇보다 입주가 빨라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들어올 수 있는 분이면 더 좋고요. 전화기 너머로 박 사장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시세보다 1억이 저렴한 반포 매물은 단순한 매물이 아닙니다. 그건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을 불러 모으는 가장 강력한 미끼죠. 사장님, 오늘 안에 계약금 안 들어오면 다른 부동산에도 돌릴 겁니다. 아시죠? 제 물건은 무조건 선착순인 거. 아이고, 김 팀장님. 잠시만요. 내가 지금 당장 대기 명단 돌릴 테니까 기다려요. 거긴 1억 싸면 눈 뒤집힐 사람 수두룩해. 전화를 끊고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진우와 시어머니는 자신들이 누리는 안락함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세워진 것인지 꿈에도 모르고 있겠죠. 아마 어머님은 그 집 거실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어제 저를 난도질했던 그 독설들을 승전보처럼 되새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생리는 냉혹합니다. 금매라는 단어 뒤에 붙은 1억 하락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박 사장님의 사무실이 지금 어떤 풍경일지 눈에 선했습니다. 전화를 돌리기 무섭게 투자자들과 실거주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고 서로 계약금을 먼저 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겠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 사장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김 팀장님, 난리 났어. 지금 우리 사무실에 복비 2배 줄 테니까 자기한테 팔라는 사람만 5명이야. 그 중에 1명, 현금 동원력 확실한 분이 있어요. 지금 당장 계약금 2억 4천 쏘겠대. 집도 안 보고 그냥 바로 도장 찍겠다는데 진행할까요? 네, 사장님. 진행하세요. 법무사 통해서 서류 바로 넘길 테니까 오늘 오후까지 입금 확인해 주세요. 알았어요. 야, 역시 김 팀장님 화끈하네. 근데 거기 살고 계신 시부모님은 어쩌고? 이사 준비는 되신 거야? 사장님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창밖의 하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다 그분들 업보니까요. 제가 아주 상큼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 예정이거든요. 오후 2시 제 스마트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비명 같은 알람음을 내뱉었습니다. 입금 2억 4천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들을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쾌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2억 4천만 원. 이건 단순한 계약금이 아닙니다. 진우와 시어머니의 목을 조일 단두대의 칼날이 장전되었다는 신호죠. 겨우 3시간 만이었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들이 평생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 이렇게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진우는 저를 집에서 노는 여자라고 비웃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못나서 아들이 밖으로 돈다고 하셨고요. 보세요. 그 못난 여자의 손가락 하나에 당신들이 평생을 바친 자부심과 안식처가 이렇게 허무하게 팔려나갔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더 이상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당신들의 집도 아니죠. 곧 잔금을 치르기 위해 달려올 매수자와 그 인부들이 시댁문을 두드릴 때 시어머니가 어떤 비명을 지를지 상상만 해도 전율이 돋았습니다. 진우야, 넌 네가 대기업 다니며 월급 몇백 더 받는 게 대단한 권력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나를 유통기한 지난 우유 취급하며 무시했지? 하지만 진짜 권력은 조용히 움직이는 법이야. 네가 회사에서 신입사원과 시시덕거리며 커피를 마시는 그 찰나의 시간에 나는 내 부모의 머리 위에서 지붕을 치워버렸어. 통장에 찍힌 억 단위의 숫자를 확인하고 나니 어제 시댁 식탁에서 느꼈던 그 모멸감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주 차갑고 투명한 평온함이 찾아왔죠. 슬픔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다시 자본이라는 가장 확실한 물리력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집을 잃은 시댁 식구들이 울며불며 저를 찾을 때 저는 그들의 아들이 회사에서 어떤 추잡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공개할 겁니다. 사장님, 계약서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아, 그리고 입주는 빨라야 합니다. 단 1분도 늦춰주지 마세요. 박 사장님께 마지막 확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 내려앉은 오후의 햇살이 참 따스하네요. 하지만 내일 아침 저 햇살은 시어머니에게는 가장 잔인한 재앙의 신호가 되겠죠. 저는 와인 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했습니다. 진우야, 이제 딱 24시간 남았어. 당신들의 그 알량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 프로젝트 쓰레기 분리수거 첫 번째 단계인 거주기 제거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의 그 찬란한 커리어를 쓰레기통에 쳐넣는 일뿐입니다. 준비됐나요, 시어머님? 그리고 진우야?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야. 폭풍 전야의 아침은 언제나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한 법입니다. 어제 제가 던진 1억 하락이라는 미끼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반포의 그 아파트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고 있었죠. 저는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 약속된 잔금 처리가 완료됨과 동시에 이제 그 집의 법적 주인은 제가 아닌 이름 모를 매수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의 천국도 끝이 났죠. 같은 시각 반포 아파트의 풍경을 그려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머님은 제가 차려놓고 간 최고급 찻잔에 우아하게 커피를 따르며 얼마 전 저를 난도질했던 그 승리감에 취해 계셨을 겁니다. 집까짓 게 어딜 가겠어? 며칠 울다 들어오겠지.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아침을 깨운 건 다정한 아들의 안부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부술듯이 울려대는 거친 초인종 소리였죠. 누구세요? 아침부터 무식하게 남의 집 문을 이렇게 두드려. 어머님이 잔뜩 날이 선 목소리로 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는 정장 차림의 매수자, 즉 대리인과 건장한 체격의 인부 5-6명이 서 있었을 겁니다. 박 사장님이 보낸 빠른 입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베테랑들이었죠. 이 집 어제 매매 계약 완료됐고 오늘 오전 중에 비워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새 주인 지시로 짐 빼러 왔습니다. 매수자 측의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통보에 어머님은 아마 까무러치셨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이 팔리다니. 주인 허락도 없이 누가 팔아?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가로막았겠지만 그들의 손에는 제가 어제 작성한 인감 증명이 찍힌 매매 계약서와 등기 이전 확인 서류가 들려 있었죠. 법은 냉혹합니다. 더 이상 제 소유가 아닌 그 집에서 어머님은 이제 무단 침입자에 불과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한 건 그때였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4글자가 번쩍이고 있었죠. 저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아주 여유롭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미야, 너 미쳤니? 지금 이게 무슨 난리야. 웬 깡패 같은 놈들이 들이닥쳐서 짐을 뺀다는데 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목소리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비명이었죠. 저는 아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벌써 도착했나 보네요. 사장님들이 참 부지런하시죠? 너 정말 집을 판 거야? 내 허락도 없이? 네가 감히.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그 집, 제 돈으로 산 제 명의 아파트였어요. 제가 제 물건을 파는데 왜 어머니 허락을 받나요?
아, 그리고 어머니가 어제 그러셨잖아요. 제가 못나서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못난 짓 좀 해봤어요. 이제 그 집 주인은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니까 남의 집에서 그만 소리 지르고 나오시죠. 제 냉정한 말투에 어머님은 숨을 헉헉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이 나이에 길바닥으로 내쫓아. 너 천벌 받아. 당장 이거 취소해. 천벌은 어머니 아들이랑 어머니가 받으셔야죠. 취소요? 이미 잔금까지 다 치러서 법적으로 끝났어요. 어머니, 지금부터 딱 1시간 드릴게요. 1시간 뒤면 그분들이 강제로 짐 다 밖으로 내놓을 거예요. 법적으로 남의 집 점유하시는 거, 그거 범죄인 거 아시죠? 교도소 가기 싫으시면 어서 짐 챙기세요.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 목록에 올리고 나니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 그 짧은 시간이 어머님에게는 아마 지옥 같은 영겁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겠죠. 인부들은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새 주인의 명령에 따라 거실에 놓인 이태리제, 소파, 식탁, 장식장들을 하나둘 밖으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머님이 애지중지하며 제 돈으로 샀던 그 명품 가방들이며 옷가지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라며 매달려봤자 건장한 남성들에게 어머님의 힘은 종이장보다 가벼웠을 겁니다. 반포 아파트 단지 앞 시어머니의 찬란했던 삶의 잔해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방이 보도블록 위에 나뒹굴고 어머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외제 밍크 코트들이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혔죠. 지나가는 이웃들이 수군거리며 그 광경을 구경했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며느리 흉을 보며 기세등등하던 반포 사모님이 하루아침에 짐짝과 함께 길바닥으로 쫓겨나는 추한 꼴이라니요. 어머님은 헝클어진 머리로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을 겁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퍼붓다가 다시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겠죠. 하지만 진우가 뭘 어쩌겠어요? 그 집은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길바닥에 쏟아진 초라한 가구들과 그 사이에 섞인 명품백들, 그 부조화스러운 풍경이 딱 어머님의 본질이었습니다.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거칠에만 요란했던 남의 희생 위에서만 우아할 수 있었던 가식의 결정체 말이죠. 저는 오피스텔 창밖으로 평화롭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반포의 그 안락한 성은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진우는 이제야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얼마나 견고한 대지가 아니라 언제든 제가 걷어갈 수 있는 얇은 얼음판이었는지를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집이 없어지는 건 서막일 뿐이죠. 당신 아들이 공들여 쌓아온 그 가짜 인생도 곧 저 길바닥의 짐짝처럼 너덜너덜해질 테니까요.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쾌감은 이제 차가운 확신으로 바뀌어 제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쓰레기 분리수거 첫 번째 대형 폐기물 처리가 아주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진우야, 이제 당신의 그 잘난 직장으로 찾아갈 차례야. 준비됐니? 당신의 커리어가 무너지는 소리는 아마 저 아파트가 팔리는 소리보다 훨씬 더 요란할 거야. 시댁의 지붕을 날려버린 것으로 제 복수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서막일 뿐이죠. 집을 잃은 시어머니가 길바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저는 이미 후반전의 무대를 옮겨 제가 가장 잘 아는 전장 바로 회사에 서 있었습니다. 9개월 전
제가 스스로 걸어 나왔던 그 거대한 유리 성 말입니다. 진우는 제가 퇴사하면서 제 인맥과 정보력까지 모두 증발한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대기업 기획팀에서 7년을 구른 김지훈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쉽게 잊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전업주부의 앞치마 대신 제가 가장 아끼던 날렵한 핏의 네이비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줄을 단숨에 끊어놓을 준비가 된 가장 예리한 사냥꾼의 모습이었죠. 저는 가장 먼저 저의 직장생활 첫 상사이자 지금은 본사 감사팀에서 저승사자로 불리는 강 팀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팀장님, 저 지훈이에요. 잘 지내셨죠? 드릴 선물이 좀 있어서요. 강 팀장님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반가워하면서도 예리하게 상황을 파악하시더군요. 지훈아, 네가 연락할 정도면 보통 선물은 아니겠네? 저는 그동안 모아온 진우와 미니의 불륜 타임라인, 그리고 결정적인 법인카드 오남용 증거들을 정리해 보냈습니다. 단순한 불륜은 개인사로 치부될 수 있지만 회사 돈으로 상간녀와 호텔을 가고 주말 근무라 속이며 데이트를 즐긴 건 명백한 공금 횡령이자 징계 사유거든요. 지훈아, 이건 그냥 징계 수준이 아니라 형사고소 해야 되겠는데? 저 김지훈이잖아요. 팀장님, 절차대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사내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와 사내 커뮤니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제목은 아주 담백하게 잡았죠. 영업 2팀 대리진우와 신입사원 엘양미니의 업무 외 밀착 협업 타임라인 공개. 게시글에는 두 사람이 주말 출근을 핑계로 다녀온 교회 아울렛 영수증 사진, 호텔 체크인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커플링 구매 내역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보고서를 쓰던 실력으로 아주 정교하게 만든 불륜 보고서였죠. 감정 섞인 비난은 한마디도 넣지 않았습니다. 오직 팩트와 숫자, 그리고 사진만으로 구성된 그 글은 올린 지 5분도 안 되어 성지가 되었습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이 났습니다. 와, 우리 회사에 이런 빌런들이 있었어? 와이프가 기획팀 에이스였던 김지훈 팀장님 아냐? 제정신인가? 법인카드로 커플링? 이건 바로 감사팀 가야지. 자, 이제 주인공들이 무대에 등장할 차례입니다. 점심시간 무렵 저는 회사 1층 로비 카페에 앉아 조용히 엘리베이터 쪽을 주시했습니다. 마침 진우와 미니가 동료들 틈에 섞여 내려오고 있더군요. 평소라면 사내 모범 커플인 척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걷던 두 사람이었지만 오늘 그들의 표정은 말 그대로 흘빛이었습니다. 띵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곳에 타고 있던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진우와 미니에게 꽂혔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은 숨길 수 없을 만큼 컸죠. 야, 쟤네 봐. 게시판에 올라온 애들 아냐? 어머, 뻔뻔하게 같이 밥 먹으러 가나 봐? 진우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애써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옆에 선 미니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멸시였습니다. 특히 동료들이 그들을 싸늘하게 스쳐 지나갈 때 진우의 어깨가 눈에 띄게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사팀 직원 2명이 로비로 내려와 진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업 2팀 한진우 대리님, 그리고 이민희 씨. 지금 바로 감사팀으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법인카드 오남용 및 사내 규정 위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수백 명의 직원이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죠. 그는 필사적으로 주변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민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울긴 왜 울어? 할 짓 다 해놓고. 누군가의 날카로운 한마디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저는 카페 구석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비참한 몰골들을 감상했습니다. 진우야, 넌 내 커리어가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했지? 대기업 타이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퇴사할 때 은근히 우월감을 느꼈었잖아. 그런데 어쩌니?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대기업 배지가 이제 당신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됐는데. 감사팀 직원들에게 끌려가다시피 엘리베이터에 타는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잔을 들어 그에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진우의 눈이 경악으로 커지더군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라는 경악서린 표정. 저는 대답 대신 아주 서늘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서 가, 진우야. 감사실 의자가 생각보다 꽤 딱딱할 거야. 네가 내 자존심을 짓밟을 때 느꼈던 그 딱딱한 통증만큼 말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진우와 미니의 인생도 함께 닫혔습니다. 이제 회사 안에서 그들이 발붙일 곳은 단 한 뼘도 남지 않았습니다.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은 셈이니까요. 거인의 귀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집을 잃은 시어머니에 이어 이제 직장을 잃게 될 남편이라니. 제 기획안대로 하나씩 아주 깔끔하게 쓰레기들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서며 로비의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9개월 전 눈물 지으며 이 문을 나섰던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당당합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박제되는 대신 제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왔으니까요. 한진우, 감사팀 조사는 시작일 뿐이야. 이제 곧 내 어머니가 길바닥에서 지르는 비명을 네가 직접 듣게 될 거거든. 1주년 선물치고는 꽤 화끈하지? 저는 차가운 유리성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릎 꿇고 비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감상하는 일뿐입니다. 반포의 그 안락했던 성이 무너지고 대기업이라는 견고한 방패에 금이 간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도심 한복판 통유리 너머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성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재즈 선율과 고급스러운 커피 향기가 제 주변을 감싸고 있죠. 불과 일주일 전 앞치마를 두르고 남편의 눈치를 살피던 전업주부의 모습은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라운지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곤란한 표정으로 가로막고 있는 그곳에 제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두 사람이 서 있더군요. 멀리서 봐도 그들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저를 꾸짖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길바닥에 나뒹굴었던 탓에 여기저기 얼룩진 옷가지들, 그리고 그 뒤에는 어깨가 잔뜩 굽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진우가 있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제 테이블 앞으로 다가온 그들의 몰골은 가까이서 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진우는 감사팀 조사에 이어 경찰 조사도 받느라 며칠 밤을 꼬박 세운 듯 눈이 휑하게 패여 있었고, 어머님은 그 화려하던 명품 가방 대신 비닐봉지 하나를 손에 꽉 쥐고 계시더군요. 오셨어요?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제가 아주 차분하게 인사를 건네자 어머님은 대답 대신 제 앞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먼저 말을 거니? 라며 호통을 치셨을 텐데 지금 어머님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만 있었습니다. 지훈아, 얘야, 너 정말 이럴 거니? 정말 우리를 이 길바닥으로 내몰 작정이냐고. 어머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시댁 식탁에서 저를 향해 네가 못나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이라며 당당하게 소리치던 그 위험은 이미 조각난 지 오래였죠. 진우 역시 옆에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보,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회사에서 조사받으면서 내 생각밖에 안 나더라.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집은 다시 돌려주면 안 돼? 어머니 갈 곳도 없으셔. 진우의 비굴한 눈빛을 마주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 겨우 집이라니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아주 건조하게 대꾸했습니다. 기회요? 제가 기회를 안 드렸던가요? 진우야, 너한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 그리고 어머님께는 제가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던 1년의 세월이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그 시간을 독설과 무시로 채우셨잖아요. 제가 못나서 아들이 밖으로 도는 거라고 다 제 탓이라고 하셨던 말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네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의자에서 내려와 라운지 바닥에 넙죽 엎드리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호텔 투숙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테이블로 쏟아졌죠. 진우가 당황해서 어머님을 일으키려 했지만 어머님은 제 바짓가랑이를 양손으로 꽉 붙잡으며 울부짖기 시작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내가 미쳤었나 보다. 노망이 났었나 봐. 네가 얼마나 귀한 며느리인데 내가 감히 그런 망언을. 지훈아, 제발. 우리 아들 직장 잃으면 끝이야. 그 아파트 없으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 한 번만 살려다오. 응? 내가 무릎 꿇고 빌게. 호텔 라운지 바닥을 적시는 어머님의 눈물. 그토록 고고하게 하늘을 찌르던 어머님의 자부심이 지금 제 구두 구바레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그 손길이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굴욕을 온전히 감상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우도 결국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나 민이랑 정리했어. 아니, 이미 회사에서도 소문 다 나서 걔랑은 얼굴도 못 봐. 제발 용서해주면 안 돼? 내가 평생 내 종으로 살게. 시키는 거 다 할게. 무릎을 꿇은 남편과 바닥을 기는 시어머니.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고 제가 지켜야 할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이토록 추하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어머님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아주 힘있게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거울 좀 보세요. 지금 그 꼴이 어떠신지. 제 말에 어머님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어머님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짓물러진 눈과 흙먼지가 묻은 뺨, 그리고 탐욕과 공포로 뒤섞인 그 비루한 얼굴. 며칠 전에는 제 꼴이 우습다고 하셨죠? 화장도 안 하고 퍼져 있는 제가 지옥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누가 진짜 지옥에 있는지.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은 이제 불륜남의 횡령범으로 낙인 찍혔고 어머니가 누리던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의 안식처가 됐어요. 이게 다 누구 탓일까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이 모든 건 못난 아들을 둔 어머니 탓 아닐까요? 지훈아, 제발
어머님은 다시 제 다리에 매달리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우가 제 옷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그 손을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빌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당신들이 저한테 줬던 상처는 이런 연극 같은 눈물로 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우야, 너는 내일 징계위원회 잘 준비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통곡 섞인 비명과 진우가 제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들은 이제 제 심장에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했습니다. 무너진 권위 위에 세워진 제 새로운 삶이 비로소 시작된 기분이었죠. 이제 남은 건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서류상으로도 완벽하게 도려내는 일뿐입니다. 여보, 어머니. 당신들이 말한 그 못난 며느리는 이제 죽었어요. 이제부턴 당신들이 감당해야 할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남은 기력은 그때를 위해 아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호텔 로비를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밤 공기가 무척이나 달콤하게 느껴지더군요.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 모든 것을 매듭지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게 기록될,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기억될 날이기도 하네요. 저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춘 순백의 수트를 차려입었습니다. 1년 전 입었던 웨딩드레스보다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당당한 옷차림이었죠. 저는 미리 예약해둔 조용한 법무법인 상담실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진우와 시어머니의 모습은 이제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을 만큼 무너져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시어머니는 이제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주춤거리며 자리에 앉았고 진우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제 앞에 놓인 가죽 서류철만 응시하고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철을 열어 두 사람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훈아, 제발. 우리 이야기 좀 하자니까. 진우의 떨리는 물음에 저는 서류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서류가 대신 해줄 거예요. 첫 장은 협의 이혼 합의서, 두 번째 장은 당신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 소장, 그리고 마지막은 당신의 그 상큼한 신입사원 미니 씨에게 보내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입니다. 아, 참고로 미니 씨 집에도 어제 날짜로 배달됐을 거예요. 서류 뭉치가 주는 압도적인 위용 앞에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서류에는 그동안 제가 수집한 불륜 증거물들과 법인카드 오남용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의 독설이 담긴 녹취록 일체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서까지 빼곡하게 붙어 있었죠. 기획팀 에이스가 작정하고 만든 이 인생 이별 기획서는 빈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진우는 소장에 찍힌 액수를 보더니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위자료가 왜 이렇게 많아? 게다가 미니한테까지. 지훈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사랑했잖아. 1년 전 오늘 우리가 뭐라고 약속했는지 잊었어? 그놈의 사랑. 그 역겨운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사랑? 진우야, 사랑을 배신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너는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내 자산을 내 능력인 양 착각하며 살았지. 그리고 어머님은 제가 못나서 남편이 밖으로 돌게 만든 죄인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못난 모습의 끝판왕을 보여드리려고요. 이 합의서에 도장 찍으세요. 안 그러면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 이혼으로 가서 당신들이 가진 그 알량한 자존심까지 만천하에 다 까발려 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이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제 소매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얘야, 그래도 1주년인데 오늘 같은 날 꼭 이래야겠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무식해서 그랬어. 응? 한 번만 덮고 가주면 안 될까? 저는 어머님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진우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기획팀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게 뭔지 아니? 가치 없는 프로젝트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염된 자재는 절대로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지훈아, 너랑 내 어머니, 나한테는 이제 재활용조차 불가능한 일반 쓰레기야. 쓰레기를 집안에 계속 두면 집 전체가 썩거든. 그래서 난 오늘부로 완벽하게 분리수거를 끝내려고 해. 너희는 이제 내 인생이라는 깨끗한 성에서 영원히 퇴출이야. 알겠니? 재활용 불가. 그 한마디가 진우의 가슴에 쐐기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없는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넋이 나간 듯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죠. 마침내 서류 위에 두 사람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 제 어깨를 누르던 일련의 무게가 기적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품 안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당황해서 저를 올려다보는 진우와 시어머니의 비참한 시선을 차단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아드님이랑 오붓하게 사세요. 아, 참. 이혼 서류 접수는 제가 내일 바로 할게요. 그리고 진우야, 미니 씨랑은 잘해봐. 이제 너희 둘 다 백수니까 시간이 아주 많을 거야. 서로 위로하면서 잘 버텨보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등 뒤에서 진우가 제 이름을 처절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소음일 뿐이었죠. 상담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1년 전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버질로드를 걷던 그때보다 지금 이 순간의 공기가 훨씬 더 달콤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전 직장 동료들에게서 온 축하 메시지들이더군요. 이제 저는 과거의 전업주부 김지윤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김지윤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앞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처리한 프로젝트, 쓰레기 분리수거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오직 저만을 위한 누구의 방해도 없는 찬란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오열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그 길 위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잘 가, 진우야. 그리고 어머님, 당신들이 선물해준 이 지옥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깨닫게 됐네요. 고마워요.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줘서.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갑습니다. 1년 전 누군가의 아내로 박제되기 위해 입었던 그 답답한 앞치마 대신 오늘은 몸에 딱 맞는 날렵한 실루엣의 블랙수트를 입었습니다. 목 끝까지 채운 셔츠 단추, 날카롭게 벼린 구두 굽소리, 그리고 제 목에 걸린 선명한 로고의 사원증. 거기엔 H그룹 전략기획팀 팀장 김지윤이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박혀 있죠.
진우가 다니던 회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 업계 1위를 다투는 이곳이 이제 제가 새로 뿌리내릴 터전입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이 기분 좋게 제 온몸을 자극합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경쾌한 타격음은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의 서막을 알리는 박수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팀원들이 저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유통기한 지난 우유라며 저를 비웃던 그 독설들이 무색하게도 저는 지금 제 생애의 가장 신선하고 뜨거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소음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프린터 소리, 다급하게 전화를 받는 팀원들의 목소리, 자판을 두드리는 경쾌한 리듬들. 이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진짜 성이었습니다. 9개월 동안 주방의 침묵 속에서 제가 잃어버렸던 건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스스로를 증명하며 얻는 그 찬란한 생동감이었죠.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기획안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숫자들이 살아 움직이고 데이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 과정이 마치 마법처럼 즐겁습니다.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논쟁할 때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팀장님, 이번 프로젝트 방향 정말 완벽합니다. 라는 찬사를 들을 때마다 제 안의 자존감이 다시금 단단하게 차오르는 게 느껴지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휴대폰을 확인해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독설이나 진우의 가식적인 메시지는 오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진우는 징계 면직 처리되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고 시어머니는 보증금 몇 천만 원짜리 낡은 빌라 방 한 칸에서 아들과 매일같이 서로를 탓하며 싸우고 있다더군요. 미니 씨요? 그녀 역시 상간녀 소송으로 모아둔 돈을 다 날리고 파혼까지 당해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건너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행은 이제 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물건이 어떻게 썩어가는지 궁금해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들이 없는 제 삶이 얼마나 고요하고 완벽한지에 집중할 뿐입니다. 새로 이사한 제 아파트 거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긴 여정 동안 저를 짓눌렀던 모든 어둠이 저 불빛들 사이로 흩어져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차갑게 칠링된 화이트 와인을 한 잔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조용히 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를 제안했죠. 지훈아, 고생 많았어. 다시 돌아온 걸 환영해. 와인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차갑고 달콤한 여운을 남깁니다. 예전에는 이 야경을 보며 남편의 퇴근을 기다렸고 그의 기분을 살피며 제 존재를 지워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 넓은 도시의 불빛들은 이제 제가 정복해야 할 시장이고 제가 그려나갈 기획안의 소재일 뿐입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준비된 이 시간.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밤바람이 베란다 틈으로 살랑이며 들어와 제 뺨을 스칩니다. 이제 더 이상 가슴 속에 얼음 송곳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분노도 미련도 슬픔도 모두 깨끗하게 비워냈으니까요. 그 빈자리는 오직 저를 향한 믿음과 내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뜨겠죠. 그리고 저는 다시 그 눈부신 태양 아래로 당당하게 걸어나갈 겁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오직 김지훈이라는 이름 석자를 온전히 빛내면서 말이죠. 창밖의 별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깊은 잠을 청하려 침실로 향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프로젝트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제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완벽하게 저 자신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잘 자요. 지난날에 아팠던 나. 그리고 반가워. 앞으로 더 빛날 나의 시간들. 긴 전쟁 끝에 찾아온 이 고요하고 완벽한 평화 속에서 저는 비로소 가장 행복한 꿈을 꿀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태양은 이제 막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지훈 씨의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복수극 어떻게 보셨나요? 은혜도 모르고 바람피운 남편의 며느리 돈으로 살면서 며느리 가슴에 대못이나 박던 시어머니. 결국 길바닥에 나앉아 피눈물 흘리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참 세상 일이라는 게 씹는 대로 거두는 법이지요. 지훈 씨는 이제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제 실력 발휘하며 사는 당당한 팀장 김지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남을 위해 희생만 하지 마시고 지훈 씨처럼 나 자신을 가장 아끼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지훈 씨의 화끈한 선택에 박수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 지훈 씨 참 잘했습니다. 이제 행복만 하세요. 라고 응원 댓글 한 줄씩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지훈 씨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이다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